자, 자리 앉으시고요. 자, 위정편 제20장에 신출한 자가 몇 글자가 또 있는데요. 몇 글자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맞네요. 그래서 이거 8글자 되네요. 자, 그 가운데 284번째의 학습목표인 끝개자예요. 끝개자를 살펴보도록. 잘 알다시피 글자를 이루는 자소가 두 글자로 이루어졌네요. 벼자오고 아이자자, 원래는 아들 자자라고 하죠. 요 글자에 대해서 설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는데, 설문에 대한 종자, 치, 생이라고 써놨네요. 종의, 죄송합니다. 자의 뜻을 따랐고요. 아들 자자의 뜻을 따랐고, 치자의 생략된 형태. 치자의 생략된 형태니까 바로 이거죠, 이거. 치에서 이 글자에서 생략된 형태라고 했는데, 그럼 이 글자에서 이거 어릴 치자인데요. 어릴 치자에서 이걸 생략하고 남은 벼자의 뜻을 따랐다 그렇게 보고, 또 뭐예요? 그 이어서 치자가 바로 이 치자가 어릴 치자가 음 역할을 소리의 역할도 한다 이거죠. 음 역할을 한다. 치자가 또 소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자, 이게 소전 자형을 보고 이렇게 풀이를 했잖아요. 소전 자형에 벼가 이렇게 있고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놓고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소전이의 각골문에도 뭐 벼를 좀 더 자연 상태 더 가까운 형태예요. 뭐 이렇게 표현인데, 여기에 각골문에도 이 치자가 안 보여요. 이게 경강부의 식단 그냥 드러나요. 그럼 이것도 음역할자가 아닌 거죠. 설문회자의 견해가 온당치 않다는 거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뭐 이 글자를 들어서 치자의 생략된 형태고, 또 그거 치자가 또 음역할을 해가지고 뭐 개가 됐다 뭐 이렇게까지 뭐 억지를 부려서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걸 갖다가 벼가 또 다른 견해로 문자학자의 벼가 어려서요. 그게 치자로 보지 않고 그냥 벼가자로 봤을 때 벼가 어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문자의 발생 초기에는 전부 다 상형이요. 상형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벼와 관련됐고, 이게 해자로 설명한 거니까 벼가 아이가 어리다 이 뜻이 있다고 봐서 벼가 어린 것과 관련돼서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벼를 머리에 이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상형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인데 이렇게 벼자에다 계진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한테 벼단을 지금 맡긴 거야. 지금 벼의 농산일을 갖다 맡긴 거야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들어야 할 문화가 그거예요. 옛날 농경시대 때는 주로 안일과 바깥일을 구분되어 있는데, 안일을 여자들이요, 을을 담당하고 주로, 그다음에 바깥일은 남자들이 농토에 나가서 쟁기질을 한다 이거죠. 이거 길쌈하는 여자로서 이건 농토에서 쟁기질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주로 이렇게 하지만 근다고 해서 여자가 꼭 안일만 하고 남자가 바깥일만 하냐, 그게 아니죠. 속담에 그거 있어요. 농사철에는 부엌에 부직갱이도 날뛴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아무 무생물인 부직갱이도 농산일을 거둔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집안 안 이루는 사람도 거들야죠. 그 뿐만 아니고 어린 아이도 거들야죠. 그러니까 이 바깥일은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해. 그런데 바쁠 때는
농번기 때는 여자도 아이도 볕단을 갖다가 옮기고 뭐 베고는 일을 거들여야 돼. 그래서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여자한테 맡겼다고 해서 이게 맡기로 있잖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이가 벼를 갖다가 이거 옮기고는 이런 상황을 갖다 피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요, 아이한테 농산일을 맡기는 것은 정말 바빠서 최후의 수단에 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보면은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농산일이 바빠 어린아이의 힘까지 빌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자는 어린아이한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리다나 어린이라는 뜻이 있고, 나아가서 나이가 가장 어린 아이가 관련돼서 막내의 뜻이 있고, 또 막내가 자식 가운데 끝과 관련되기 때문에 끝의 뜻이 있다고 봐서 이게 끝객자가 됐다고 저는 설명을 했어요. 자, 농산일을 맡는 아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아이나 또 아이 가운데 막내 되는 아이와 관련돼 가지고 끝이라는 뜻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자주 쓰이는 글자는 아니지만은 신방변이 달라붙으면은 되는 게인데, 마음이 신방변이 마음식자가 바뀐 글자니까요. 마음이 두근거려서 두근거릴 글자인데 의학용어 가운데 그렇죠. 심계항진이나 있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얼굴이 막 붉어지고 진정이 안 되고 그런 증세가 있는데 그런 걸 심계항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의학용어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그럴 때 쓰이는 개자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근거릴 개자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편한 강자예요. 편안할 강자예요. 편한 강, 편안할 강자예요. 요 글자도 설문에 잡으면은 이게 저 책 교재 보세요. 설문에 요 글자에 혹치자로 표현했다고 했어요. 이 글자에 혹치자로. 그리고 요 글자를 갖다가 혹치자로 표현하고 요 글자를 갖다가 그냥 요 글자가 아니고 요 글자로 풀으려는데 요 글자가 병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청강경자가 있고 그 다음에 쌀미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 글자가 음의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지금. 근데 벼화자를 빼고 나면은 이 글자에 벼화자를 빼고 나면은 편안할 강자인데 편안할 강자는 결국 일곱째 청강경자하고 쌀미자가 합쳐진 글자란 걸 알 수 있어요. 설문에 잡으면. 근데 이건 설문의 견해가 지금 저는 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곱째 청강경이요. 이건 쌀미고요. 원래 이 글자가 편안할 강자 아니고 격강자였던 거예요. 이거 격강자. 격강자를 이렇게 쌀미자를 봐서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오늘날은 이 글자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벼화자보다는 쌀미자 같은 글자인데 오늘날 우리가 격강자를 쓸 때는 요 벼화자를 붙이기보다는 쌀미자를 붙여요. 이게 쌀미라는 글자. 네. 쌀미자에서 이 글자를 더 많이 쓰는데 이 글자를 붙여 쓴 말로서 조강지처 할 때 쓴 글자. 지개미 조자. 오래간만에 쓰니까 자꾸 글자가 이상하게 쓰여지는데 조강지처요. 이게 지개미요. 술지개미. 이게 술을 갖다가 곡주, 그냥 술 가운데 곡주, 곡물로 만든 술. 쌀막걸리 뭐 이런 것들, 쌀막걸리 쌀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이 여기 다 알아요. 일단 네. 그러면은 옛날 뭐 가양주라고 해서 징수상께이지만 흔히 술도가에서 만들잖아요. 옛날 흔히 술도가에서 쌀로 술을 만들면 술을 다 발효시켜서 빼내고 나면은 술지개미가 나와요. 그 배고픈 시절에 있죠. 이것도 간식거리였어요. 동네 어떤 아이가 이게 술지개미를 얻어다가 여기다가 저 옛날에 설탕이 없는 시절에 삿가리라고 해가지고 삿가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조물딱조물딱 달짝지근해져요. 그러면 그걸 맛있게 먹고 나도 좀 줘봐. 그러면 주면은 이렇게 얻어먹고 그랬는데 저도 술지개미를 어제 그렇게 먹어봤어요. 이게 먹다가 힐팅 가면 마당에다 휙 던져놓으면 닭들이 와서 쪼아먹거든요.
쪄 먹고 나서 가만히 있다 조금 있다 보면 저 구석대가 닭이가 탁 예, 처박혀가지고 낮아버져 있어요. 술이 채가지고 야가. 우리 이제 우리 어려서 이거 먹고 아이들 얼굴 보고 좀 해가지고 낮에 한 구석대 가서 자고 뭐 그랬다고. 근데 그것이 배고픈 시절에 간식처럼 이렇게 먹어서 달렸던 건데 그걸 먹고 이거 겨요 겨. 이 겨는 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겉껍질을 이리 왕겨라고 그래 왕겨. 겉껍질은 이제 겉껍질은 속껍질이 이렇게 날 속껍질은 이게 쌀겨요 쌀겨.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게. 그러고 나면은 그게 이제 백미가 되지 이제. 예. 왕겨 먹기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백미를 먹잖아요. 백미를 먹는데 백미 이 겉에 있는 것이 쌀겨고 그 쌀겨 겉에 있는 것이 왕겨야. 그러니까 백미 겉에 있는 것이 왕겨인데 왕겨는 불 같은 거 뗄 때 쓰고 겉껍질이니까 쌀겨에는 뭐요? 먹을 것이 붙어 있어. 쌀눈도 이게 떨어져 나오고 그걸 갖다가 얻어다가 떡 원래 떡 뭐 해 먹으려면 쌀 갈리잖아, 꼬시잖아. 그런 것처럼 이건 원래 갈아지 자니까 이걸로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곁떡이요, 곁떡. 곁떡에서 나온 게 개떡이야, 개떡. 이게 쌀겨로 만든 떡이 먹기 위해서 이게 떡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이게 익히면은 떡이 된다고요. 그 곁떡이 개떡이 된 거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먹고 살았던 가난이 시절에 아내를 갖다가 조광지차라고 하는데 그 강자를 쌀미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벼화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 겨강자가 원래는 이 글자였어요. 이게 원래 개를 뜻하는 글자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여기에서 풀이하는 것처럼 일곱째 천간경자가 옛날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요걸 갈라케 해가지고 갈라케 해서 또는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여기에 있죠. 여기에 손에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는 형태 여기서 나온 국자가 여기서 나온 글자가 곡식 국자예요. 아니 껍질 각자. 껍질 각자. 껍질 각 이걸 여기 요 형태가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에 요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네. 이거 손에 멍들을 들고 있고 뭐 이 껍질 각자인데 조개 껍질을 갖다 폐각이라고 하잖아요. 갑각류 할 때 쓴 글자. 갑각류 할 때 쓰는 폐각 갑각류 할 때 쓰는데 이게 쌀 껍질을 벗기는 농사의 도구였던 거야 이게 지금. 쌀의 껍질 같은 거, 아니 곡물의 껍질 같은 걸 거르는 농사 도구였던 거야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겨를 거르는 모습이 아주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림. 그 옛날 사람들이 겨를 거르는 모습을 그대로 펴는 거예요. 옛날 고문서에 나온 그림 그대로 갖다 쓴 건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겨를 걸렸어요. 거기에 틀이요, 틀. 그 틀을 통해서 겨를 갖다 그런데 여기 점이 있죠. 이건 쌀밑자로 표현했지만은 점이 겨를 갖다가 펴는 거예요. 점. 떨어져 나온 겨. 그리고 남은 위에 남은 건 쌀이겠죠. 여기에 점들이 바로 이게 겨를 갖다 펴는 글자니까요. 요것은 겨를 거르는 도구고 점들이 겨를 펴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우리가 오늘날 편할강이인데 이게 겨를 거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원래 겨를 뜻하는데 겨를 걸러서 어떻게 돼? 사람들이 밥을 해먹기 편안하게 된 쌀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편안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자 겨를 걸러가지고 사람들이 먹기 편안한 그런 곡물이 나오자 이게 편안한 뜻으로 이제 겨를 나타내는 글자는 벼자를 붙이기도 하고 쌀미자를 붙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틀만 갖고 있는 글자는 일곱째 천간경자가 되는데 이게 겨를 거르는 틀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간지자로 쓰이는데 그 간지자 가운데 7번째로 글자로 들여다 쓰면서 이거 청강경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7째 청강경자가 이 글자에서 사실은 음역한다고 봐야 돼. 경이 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점이 더 추가.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합쳐진 글자 이게. 네. 이것의 형태가 더 합쳐진 글자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 점이 더 추가된 거예요. 지금 점이 더 추가된 거. 이게 겨의 형태를 갖다 더 추가한 거죠. 이걸 쌀미자로 책에서는 쌀미자로 설명했지만 쌀이 아니고 겨예요, 겨. 그러면 쌀미를 하면 안 되고 더 그렇죠. 예. 이게 쌀미로 보면 안 되고 여기에 체에 걸려서 나오는 겨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봐야 돼. 여기 이거. 점 4개가 그냥 겨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점 4개가 겨로 봐야 된다 이게. 근데 그걸 서문에서는 쌀미자로 표현했는데 그리고 요 글자가 다시 음역화를 해가지고 쓰여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경강 이건 당이 되는데 음의 변화가 좋은 위치가 같거나 좋은 반복이 같을 때 변화가 잘 되는데 좋은 반복 가운데 파열음이 있어요. 파열음 터져나오는 소리. 파열음이 기역, 디읍, 비읍, 뭐 피읍도 뭐 포함되지만 이런 것들이요. 이 같은 파열음 계열이다 보니까 기역자가 디귿자로 바뀐 거예요. 기역, 디읍, 비읍 주로 기역, 디읍, 비읍 피읍의 음으로 쓰이는 글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입구자가 더 달라붙었네. 입구자가 더 달라붙었는데 이 글자는 큰 소리가 대언야라고 불리했거든요. 크게 소리 낸다는 의미예요. 원래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큰 소리 치는 거. 근데 평상적으로 조금 얘기하다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은 큰 소리가 뭐예요? 갑자기 나는 소리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뜻이 있어요. 갑자기 그 갑자기 행동한 거 당도로다. 뭐 당혹스럽다.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또는 뭐예요? 황당하다, 당황하다,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황당, 당황. 황당을 거꾸로 돌리면 당황이잖아요. 그러죠? 황당하고 당황이 서로 말이 우리말로 맞으면 물론 한자는 달라요. 황당은 아마 거칠 왕자에다가 이게 당나라당자예요. 나라 이름을 많이 쓰다는 게 당나라당이라고 해요. 오늘날 당나라인데 원래 큰 소리 칠 당 뭐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나라 이름을 쓰다 보니까 당나라당이라고 하고 황당 이렇게 쓰고 당황은 우리 아까면서 두려워할 황자, 두려워할 황자. 이걸로 쓰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 또는 이렇게 해서 쓰죠. 이렇게요. 같은 이것도 두려울 황자인데요. 근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말로 쓰면 황당 거꾸로 들으면 당황인데 이 차이점이 옛날 신문에 스포츠 신문을 보니까 스포츠 신문에 황당과 당황의 차이점 나오더라.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 하지만 차 뒤에다가 소변을 보는데 차가 뒤로 밖으로 오면 당황이 되고 차가 붕 떠나면은 황당하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맞는 말이다.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노상방뇨를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지만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88올림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88올림 이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단일 화장실이 거의 없었어. 근데 지금은 곳곳에 화장실을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88 이전에 이렇게 술 먹다 보면 아무래도 몸에다 물을 많이 집어있고 컨디션 안 좋으면 신진대사가 잘 안 일어나니까 소변을 보는데 이렇게 차 뒤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차가 밖으로 온다니까요. 그럼 당황을 해. 근데 아직 다 싸지도 않았는데 붕 떠나면 이제 황당하다 이거죠. 남자들은 괜찮아 여자는 막 아유 우리 남자들 모르겠잖아.
남자들 다 올리면 되는데 여자들은 아, 올립니다. 지금 나오고 아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제 이걸 찍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드릴게요. 저 딱지를 떼본 적이 있어요. 경범죄 범칙금 내본 적이 있어. 마저 해결하시죠 그러더라니까요. 경찰이 깨워가지고. 그 88 올림픽 전이에요 그때. 대학교 한참 술 마실 때. 자, 근데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데 이 편할강자는 그런데요. 이렇게요. 비분 강제하다 할 때 쓰는 강제할 강자에서 다시 음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기 강자요. 고기요. 고기 가운데 악이라는 고기와 관련된 아기 강자인데 이 안강망이라는 그 그물이 있어요. 이 그물눈이 큰 거. 안강망을 때 쓰는 강자도 이 글자를 쓰죠. 아기 강자요. 고기 잡는 사람들과 관련된 뉴스 같은 데 보면 안강망이 어쩌고저쩌고 말이죠. 그걸로 잡아요. 안강망이 뭐 고리가 관련된 뭐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일부러 고리 가는 자리에다가 안강망을 쳐놓고 들어가라. 그게 어부들한테는 고리가 잡히면은 그게 바다에 놓더라고 해가지고 막 1억을 상여하고 막 그래. 밍크고리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불법 정식으로 못 잡게 되는데 그물에 쳐놓은 데 들어가면은 그래서 야들이 숨을 못 쉬면 죽으니까 죽은 건 어쩔 수 있이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혼핵이라고 그래. 혼핵을 한다고 그러는데 혼핵을 해서 이제 불법으로 고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 이 안강망 같은 게 쳐놓고 어쨌든 간에 그런 뉴스에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당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조금 전에 썼다가 지워버렸네요. 당나라당자예요. 이게 큰 소리 치다 뜻이지만 나라 이름으로 쓰다 보니까 당나라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로서 당근이라든지 당면이라든지 또는 여자 신부 옛날 신랑 신부들이 신발을 신는 게 당해. 예, 당해 신해자요. 당해라든지 또는 당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가운데 당초문 뭐 이런 문익 가운데 당초문 이런 것들이 다 당나라 당자로 쓰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당나라 문화가 고급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요 글자는 다시 다른 글자가 붙었을 때 물이 흙이 달라붙으면 못당자가 되고 미각지당의 춘초몽영을 개전예비 추성이라 뭐 할 때 소년이나 황건사년이 그럴 때 쓰이는 못당자가 있고 또 저 무슨 하나가 더 있는데 저 설탕당자 사탕당자 사탕 당 설탕탕이요. 당으로도 익히고 탕으로도 익히고요. 할 때 쓰는 글자. 당분 할 때 쓰는 글자. 당용 할 때 쓰는 글자고 이건 사탕 할 때 쓰는 글자. 제일 잘하는데. 그렇죠. 예, 제일. 이 설탕 뭐라고 하죠? 이 설탕당 맞아? 당도 되고 엿당 바꿔서 썼죠 지금? 네. 사탕당 설탕탕 이렇게 바꿔야죠? 또 바꿨어? 똑같이 쓰셨는데. 아이 똑같이 썼어 지금? 네. 사탕탕 네네. 설탕당이요. 모르겠어. 오래간만에 쓰니까 기억이 안 나. 네. 알아서 바꿔 쓰세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쓰이는 글자가 바로 편할강자. 편할강자는 일곱째 청강경자와 당나라당자와 관련된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자 오늘 글자의 마지막 글자라고 생각하셔야겠네요. 분할 글자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써야 되네요.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오늘날 인쇄매체를 통해서 나온 글자가요. 햇도 하나를 줄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사실은.
이제 책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쓸 때는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죠. 이렇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니 글자가 원의 역사성 때문에 글자가 변화되는 건 인정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근데 변화돼도 언제나 쪽으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한자 문화권에 중국, 일본, 한국이 대표적으로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인데 그 외에 대만도 한자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대만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요. 이게 문자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대만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게 지금.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아직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도 쓰고 오고 있는 거예요. 대만처럼 정책이 가야죠. 대만은 글자를 보면은 제대로 된 글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엉터로 쓴다고 하는데 대만은 예글자도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만처럼 문자 정책을 우리나라도 하고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왜 이렇게 간자자로 가뿌리고 일본은 또 일본식의 뭐 신자체로 가뿌리고. 자, 옳게 써놓은 글자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면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표시되는데 요 글자는 잘 알다시피 세 축자가 발창이 되어 있네요. 세모에서 나온 글자. 세는 사인데 앞 시간에선가 얘기했죠. 기기시 이렇게 있어요. 한자는 오각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조금 이게 새는 머리라고 하지 않고 사실 대가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대가리 부분에 눈을 갖다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림이 아니고 문자니까 눈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 글자에 보면서 이렇게 돼요. 옛날 글자. 새가 있고 대가리에 날개깃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깃이 있고 눈을 갖다 이렇게 있는데 수리부엉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을 땡아리 뜨고 지금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수리부엉이 같은 새와 관련된 모습이라고 했는데 수리부엉이가 크기로 치면 큰 새에 해당돼요. 큰 새. 근데 이 크다라는 뜻이요. 이게 크다라는 뜻을 갖다가 옛날에는 뭐냐면 한이라고 해서 한. 우리가 한가위, 한길, 한강도 원래는 오늘날 한나라자를 갖다 표기를 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큰 강이요, 큰 강. 우리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 가운데 대전이 있잖아요, 대전. 대전을 순우리말로 뭐냐면 한밭이라고 부르잖아요, 한밭. 그러죠? 그때 한이야, 한. 그러면은 소 가운데서 덩치가 큰 소가 있어요. 덩치가 큰 소인데 암소보다 수소가 더 커요. 덩치 큰 수소를 갖다가 뭐라냐 한소라고 있어요. 원래 옛날에. 그 한소가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비읍이에요. 이게 n에 이응이 추가된 거예요. 지금 이건 탈락 반대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한에 n이 이응자로밖에 지가 추가했어요. 지가 추가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황소가 돼요. 황소 국어 사진 찾아보세요. 덩치가 큰 수소로 돼 있어요. 덩치가 큰 수소라고 하면 안 돼. 수소요. 네. 이때만 시옷자를 붙여요. 양호고 염소고 치마. 그 외에는 다 수요, 수. 이거 빼놓고는 다 수. 동물 이름에 암컷과 수컷을 따질 때에 양이나 염소나 지만 시옷이 붙고 이게 양념지 그렇게 외우고 있거든. 어감이 안 좋지만 양념된 지 예, 그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이게 금방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만 양념지에만 시옷자를 붙이고 그 위엔 다 수니까 소는 수를 붙여서 수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수소는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황소 항목 찾아보면 덩치가 큰 수소로 되어 있어요. 뿌리가. 이걸 갖다가 누렁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렁소는 황우죠, 황우. 황우하고 황소가 다른 말이야. 근데 이거 오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황소를 갖다가 누렁소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황소가 누렁소가 아니고 누렁소는 황우하고 관련됐지 황소가 관련된 게 아니에요. 황소는 덩치가 큰 수소라니까요. 자, 여기에 큰 소를 한 소라고 하다가 황소가 된 것처럼 여기에 큰 새도 어떻게 돼요? 결국 그렇죠, 황새가 된 거예요. 황새가 이 황새가 두 가지 있어요. 큰 새기도지만 후대로 오면서 새 가운데에 고유명사로 쓰이는 황새가 있어. 근데 그 황새는 사실은 여기시 없잖아. 기기시 없잖아. 이 글자가 기기시 이름에는 원래는 큰 새를 뜻하는 글자였던 거야 이게. 요 글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황새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어원을 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황새가 새의 일종인 황새로 생각해. 그게 아니야. 여기 새의 일종 황새는 기기시 없어. 여기 기기 같은 거지. 여기 황새는 지금 황소 얘기한 것처럼 큰 새를 뜻하는 글자에 수리부엉이 같은 큰 새. 근데 이 황새가 오늘날 사람들이 뭐예요? 큰 새보다는 전부 다 새의 일종인 그 새로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새는. 자, 우리 선생님 이참이에요. 이걸 오늘날 황새관에서 얘기할 때인데 이 황새가 새의 일종인 황새가 아니라 큰 새를 나타내는 황새였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리진 이 황새관자가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알아둬야 될 글자가 볼관자가 있고요. 관전하다, 관광하다 뭐 할 뜻인 글자예요. 볼관자가 있고요. 또 두리박관자예요. 두리박관자인데 물을 담는 그릇을 표현하는 글자가 뭐예요? 물을 담는 그릇, 장군이요, 장군 그릇. 똥장군, 오줌장군을 뜻이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두리박관자가 돼요. 두리박. 또 우리 옛날에 우물에다가 물 풀 때 보면은 동그랗게도 하고 네모나게도 이렇게 해가지고 양철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줄 매달아가지고 그러죠? 줄 매달아 던져.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서 그 속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쭉 뽑아 그랬는데 이게 계속 밑에다 물에다 던져놓으면 충격이 가지고 깨진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물이 줄줄줄 흘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들어가면 물이 다 새버려. 그냥 빨리 올려야 돼. 그 빨리 오는 걸 뜻하는 말이 급급이야. 급급. 물기를 급자. 초동급 부를 때 쓰는 뭔가를 급급해 하다의 급급이 물기를 급자를 두 번을 써서 급급이야. 급급. 급할 급자가 아니야. 물 깃는 행위. 급급해 놓는 거.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으면 이렇게 네모난 양철인데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을 갖다가 화부가 물을 끓여. 이게 이 통이 그러니까 큰 통이야. 근데 돌밖에 아니고 큰 통인데 이게다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 화부가 막 석탄 같은 걸 집어가지고 물을 끓인다니까요. 그럼 물이 끓으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압력이 높아져. 물을 끓이면은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주전자에다가 물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하잖아. 열 나면은 그게 압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높아진 그 압력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피스톤에다 집어요. 여기 압력을 피스톤을 여러 가지 여기다 집어이면 피스톤 밀어낼 거 아니야. 그 피스톤이 거기다가 밀어냈다가 반대쪽으로 하려면 그 압력을 여기 수증기를 빼주면 어떻게 빼준 게 뿍뿍 소리이지 이제. 기관차. 그러면 뒤로 들어갈 거 아니야. 빼지면. 그럼 다시 집어넣으면 또 가고. 이 직선 운동이 생기잖아. 피스톤이 직선. 이 직선 운동을 바퀴에다가 발려서 회전 운동을 바꿔. 그것이 내일로 가. 그러면 뭐예요? 그게 기차야, 기차. 여기서 나온 수증기를 이용해.
여기 물을 끓일 때는 수증기를 이용해. 그러니까 수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증기 기자에다가 움직이는 수레라고 해서 기차가 되는 거예요. 기차 원리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기차가 움직이려면 요거 기관실이 있어야 돼. 기관실. 기관실의 관자가 바로 이 글자잖아. 기관실. 자, 그 다음에 관자. 물될 관자. 관계수리 뭐 할 뜻인가요? 관계수리. 그러면 그거 자꾸 의지하면 안 되는데 학문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약물 같은 거 맞아. 관장한다 이게. 물대 관자. 그 다음에 저울 관자. 저울을 만들려면 저울대가 붙어 있어야 돼. 저울대를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말인데 권유할 때 쓰는 권자도 이걸 때 저울대를 잡고 있는 사람. 저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뭘 들고 있어요? 대법원에 가보면 정의의 여신상. 저울 들고 있잖아요. 저울. 저울. 형평성을 따지는 저울. 그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저울. 그게 권력 권세 권자가 되는 거예요. 권세. 저울대 권자인데 원래 저울대 권 저울 권자인데 나무로 만든 저울 지르는 거야. 저울질. 제가 입고 있음을 국민들을 놓고 저울 지른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련돼서 권세 권자가 오늘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아민 기업자가 호미 이응이나 희옷을 잘 바뀐데 관이 뭐가 될 수 있냐면 환이 될 수 있어요. 기뻐하려 한자.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러죠? 기쁨을 대서 와 하면서 기쁨을 드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린 동작에 시진 글자가 하품문자로 있잖아요. 그러죠? 기뻐할 한자. 기쁠 한자, 기뻐할 한자. 환히 할 때 쓰는 거죠. 환히. 환히. 환송해. 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경계를 해. 뭐예요? 교환. 그렇죠. 교환 경기야.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는 말이 엇갈릴 자에 바꾸라는 자 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할 때 교환이니까 서로 왔다 갔다 남과 북의 예전에 축구 경기 교환 경기 했잖아. 서로 물건을 왔다 갔다 바꾸듯이 하는 경기니까 교환 경기 그러면 이후 교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조금 전에 뭐예요? 기쁨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나누는 상황이야. 한자를 이 글자 쓰면 이제 안 되죠. 바꾸라는 자. 당연히 이 글자로 써야죠. 교환 경기. 교환 경기. 근데 한자를 이렇게 애번 많이 는 사람도 교환 경기 써보라고 하면 물건 교환에 한자 바꾸라는 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 한자를 정확히 아는 거야. 그런 글자도 많아요. 역전 경주를 한다고. 역전 경주. 마라톤 경기. 마라톤 아이들 저 고등학생들 역전 경기 어디거든요. 여기 옛날 역참이 곳곳에 30m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 여러 명 줄자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역참에서 말 갈아타듯이 옛날 역참에서 말 갈아타듯이 바톤을 사람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바톤을 전해줘.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그래서 역전 그러면은 역 앞에 경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역말역자에다가 앞전자를 생각해서 역전 경기 이렇게 경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전자가 아니고 전할전자예요. 전할전자. 역참마다 바통을 전해주면서 하는 경기다 이거예요. 많다니까요. 점입가경. 점입가경. 그런데 점차 들어간다. 아름다운 경치에 들어간다고 하지 점입가경을 경자를 경치경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저 방송에 리포터가 나와가지고 어디 구경 가면은 와 경치가 점차 좋아지네. 점입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 경치가 참 좋아지고 있네요. 점입가경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경치경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점입가경을. 근데 지경경자예요. 지경경자. 경지 이럴 때 쓰는 경자. 경치경자가 아니야. 옥상가오. 생각나는데 옥상가오. 옥상
가옥 그러면 가옥의 가자가 집가자에다가 지목자 우리가 가옥을 지목자로 쓰잖아. 그러면 옥 위에다가 다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옥상 가옥 이렇게 생각해. 이 가옥의 가자가 집가자로 생각해. 집가자 아니야. 그렇죠. 건너지른다 이게. 집 위에다가 집을 다시 건너지는 거야. 올리는 거야. 실혼가짜야 실혼가짜. 많다니까요.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야. 시기를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아직 때가 빨라. 시기상조. 시기상조 그러면 여기다가 뭐 상자가 무슨 상자를 쓰더라? 오일의 상자? 이를 조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요. 근데 기자가 이 글자가 아니야. 때에 맞춰서 뭔가 이 계기를 만드는 거. 틀기자 틀기. 기심을 갖는 거. 기심. 어떤 때에 맞춰 뭘 하려는 기심을 작동하는 것이 아직 이르다 이거야. 그래서 시기상조의 기자는 기약을 기자가 아니고 틀기자를 써야지. 틀기자. 네,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방송에 특히 많이 인다. 저 6.25 때 양동작전을 벌였다고 한단 말이야. 양동작전에 양쪽에서 공격한 걸로 생각해. 양쪽에서 움직인 걸로. 두량자. 양동작전의 양자를 두 쪽에서 움직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변양자의 변양자. 이게 변양자가 적극적 눈에 드러나는 별이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이다 그런 뜻이 있어. 양성 반응,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야. 적극적으로 움직여준다 이게요. 근데 그게 가짜 있던 거야. 그 양동작전의 양자 두량자가 아니요. 변양자를 써야 돼. 변양자. 네. 뭐 그런 게 한두 개 아니라니까요. 빵! 하고 위기일발의 발자가 빵! 하고 발사의 발자로 생각해. 터럭발자의 터럭발자. 위기상에서 터럭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위기일발의 발자가 발사의 발자가 아니야. 터럭발자라고요. 터럭발자. 벼랑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생각이 돼. 총을 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것들 많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지 않은데 뭐 수업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자, 수업 들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